비트코인의 현물 ETF 퍼펙트 스톰 다가온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요, 아마 비트코인이 폭등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기에 대해서는 위험하니까 ETF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몰리는 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수요는 많아지면 가격이 쭉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까지는요, 2024년 1월 10일쯤에 아마도 한 개 정도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현재는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 합쳐서 상장지수 펀드 ETF가 10개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제일 먼저 승인이 나는 게 1월 10일쯤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이 될까요? 승인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한 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달았잖아요. 승인이 된다면 퍼펙트 스톰 쭉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승인이 안 된다면 쭉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굉장한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은요, 요즘 보면 들쭉날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12월 20일 현재 지난 12월 8일에 44,175.50달러를 갔던 것처럼 12월 20일에도 장중에요, 44,138.50달러를 가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출렁 장사입니다. 2023년 12월 11일에 보면 41,256.1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TF가 어떻게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ETF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IMF 총재 크리스티나 기오르기에바, 이 기오르기에바 총재는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오르기에바 총재가 이 가상자산 ETF 승인되면 안 된다, 이런 뜻과도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기관 IMF잖아요.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그런 국제통화기금에서 ETF 승인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거품론도 센데다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사람까지 늘어나니까 들쭉날쭉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말입니다, 더 올라갈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은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감기가 오잖아요. 내년에, 그죠? 2024년에 반감기가 옵니다. 이 반감기라는 게 뭔가 하면요, 최초 비트코인은 10초당 발행 수가 50개였습니다. 50개. 최초. 그러나 4년을 주기로 반감기가 계속 되거든요. 50개에서 절반으로 줄면 25개가 되는 거고요. 25개에서 절반으로 줄면요, 12.5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4년마다 반감기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6.25개입니다. 6.25개. 그런데 내년 5월이 되면요, 3.125개가 됩니다. 3.125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전체 비트코인 발행 총량은 2,100만 개쯤 됩니다. 2,100만 개쯤. 2,100만 개가 다예요. 그리고 채굴하는 게 계속 채굴하게 남은 게 한 100만 개 정도 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반감기가 되면 그만큼 비트코인이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말입니다. 2012년에 반감기 때는 100배 폭등했습니다. 100배. 2020년 반감기 때는 7배 폭등했고요. 그렇게 반감기가 되면 폭등하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아마 2024년 반감기 때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말입니다. 예, 어떤 거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커지고요. 또한 차액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장은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상자산 자체가 화폐로서 시장에 이게 널리 쓰인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요.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을 제어하거나 혹은 확대하는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중앙은행들인데 중앙은행의 정책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망가뜨린다? 이거 용서 못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규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셀 거고 저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게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성장의 한계 없다. 전 세계가 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저는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을 때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야기할 때가 2023년 1월 1일에 16,616.40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것도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몇 억씩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을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는 것도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어떤 규제가 심하고 또 통화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규제가 저는 심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요 계속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지 시장을 이해하고요. 시장을 이해해야지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이해 못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또 요즘 같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보다는요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보자.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돈을 쫓다 보면요. 돈의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한다. 그 말씀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